안녕하십니까. 백문백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종합부동산세 편을 설명드릴 고광혁 회계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편을 설명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20년 9월 1일 주택 1호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중과 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20년 6월 1일 기준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과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20년 9월 1일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 21년 귀속분부터는 일반 2주택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2번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모두 비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1호를 임대사업자 등록 후 합산 배제 적용을 받은 경우 적용 세율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 3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 1호를 합산 배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종합부동산세 세율 산정을 할 때는 이 합산 배제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가 되어서 일반 세율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3번을 보시면 부부가 조정 대상 지역 소재 주택 2호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주택 A, B에 대해서 각각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입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수를 산정을 할 때는 주택의 지분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각자가 A도 50%, B도 5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가 되어서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1세대 2주택이지만 각자가 100%씩을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다면 1세대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각자 조정 대상 지역 1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되어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부터 이제 법인 종합부동산세 관련된 질문인데요. 법인이 주택을 6억 이하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통 개인의 경우는 6억 공제를 해주는데 이번 개정세법에서 법인의 경우는 주택의 경우에 이 6억 공제가 폐지되어서 전체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됩니다. 다만 이제 시행령으로 사업 특성을 고려해서 제외를 해주는 법인들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6억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되고 개인과 동일하게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다음 질문은 5번 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도 세부담 상한이 적용이 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이제 21년부터 이제 개정이 되어서 주택의 경우에는 이 세부담 상한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법인은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페널티가 이번에 개정세법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6번 마찬가지로 법인의 경우에
이번에는 주택이 아닌 토지분의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이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 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이 없어졌지만 지금 토지에 대해서는 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이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 다음 이제 7번으로 넘어가서 이것도 마찬가지 법인에 관련된 질문인데 법인이 6월 17일 이전 취득한 주택을 20년 6월 18일 이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록한 경우 합산 배제 적용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합산 배제 법인의 경우 합산 배제 적용이 가능한지를 묻고 있는데 다만 취득을 6월 17일 올해 있었던 6월 17일 대책 이전에 취득을 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임대주택 등록은 6월 18일 이후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법인의 경우는 주택을 취득한 시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6월 18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소재 주택을 임대사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 다음 8번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상한 5% 규정이 있어서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향후 계속하여 합산 배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위반한 연도 그리고 그 다음 연도 총 2년에 걸쳐서 이제 합산 배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 9번 마찬가지로 임대료 상한 5%에 관한 건데 이를 위반한 경우 기존 합산 배제 받은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임대료 상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이제 감면된 세액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인 5년 8년이 지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기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으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번 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다른 세대원은 보유주택이 없다고 보고 이런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는 연령 세액공제와 보유기간 세액공제가 있는데 이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이 아닌 단독 명의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이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해서 1세대 1주택이긴 하나 공동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단독 명의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 공제는 미적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11번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마찬가지로 이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단독 명의의 1세대 1주택자여야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고 만약에 이 2주택 이상인 경우로서 이제 합산 배제 신권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합산 배제 신권 임대주택 A와 그 외에 B주택을 소유한 자는 A주택이 합산 배제가 되니까 이 B주택에 실제로 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이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 그리고 12번 합산 배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상속을 받은 경우 이제 합산 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일을 언제로 보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합산 배제 임대주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를 이제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 공시가격 기준일을 언제로 보는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임대 개시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13번 임대주택이 아닌 종전주택을 재건축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 합산 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판정 방법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종전주택이 이제 합산 배제 임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신축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산 배제 요건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백문백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을 살펴봤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